정부는 최근 2주 동안 부동산 관련 대책을 연이어 쏟아냈는데요. 추가 대책 마련도 시사한 가운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기습 발표한 정부. 핵심은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해 투기 세력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후 정부는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이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면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 보유세는 50%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다 과감한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연이은 부동산 관련 대책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2주 연속 축소된 상황.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3억 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 보증금이 9억 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탈루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부 고가 전세 주택이 전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보고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 등을 통해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네, 최근 부동산 가격 동향에 대해 취재한 김용재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용재 기자, 최근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 대책이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몇 번째 대책입니까? 이번 대책이요. 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데 12.16 대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합동으로 내놓은 종합부동산 대책으로는 모두 4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처음으로 6.19 대책을 내놨고요. 한 달 반 만에 8.2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2018년 다시 9.13 대책을 꺼냈고요. 최근 12.16 대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조치까지 모두 더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모두 18번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18번 상당히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19 대책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일단 6.19 대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였습니다. 정부는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서울 전 지역을 포함했고요.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인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가 각각 10%씩 낮아졌는데요. 이와 함께 1년 6개월이었던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과 민간택지 관계없이 입주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 대책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출 규제는 그 이후에 더 강화됐죠? 맞습니다. 이 정부는 6.19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8.2 대책을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서울 전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의 LTV와 DTI를 모두 40%로 하향 적용했는데요. 여기에 투기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바뀌었죠. 사실상 빚을 내는 경우에 세대당 집을 한 채만 보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는 1년 뒤에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당시 화면 함께 보시죠. 첫째, 투기 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9.13 대책에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비싼 집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때문에 기존 2.5%였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3.2%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상은 3주택 이상 또는 서울과 세종 등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였고요. 세액 부담 상한도 300%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여기에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집을 구입할 경우에는 이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네, 여기에 지난 연말에 있었던 12.16 대책도 나왔는데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초고강도 규제라고 봐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일단 정부가 기습적으로 내놓은 전방위적인 대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투기적 성격이 강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였는데요. 당시 브리핑 함께 보시겠습니다.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공간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빼앗는 작금의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의 LTV 규제가 한층 강화됐는데요.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정부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9억 원 초과분부터 20%로 축소했습니다. 여기에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도 차단하기로 했는데요. 전세자금을 대출한 뒤에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한 겁니다. 이와 함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기존 2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네, 그야말로 관련 대책, 나올 수 있는 대책 다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올해 집값 전망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예, 너무나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시장은 당분간 부동산 눈치 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주택 거래 자체가 뜸해지면서 집값 상승 열기도 주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하반기 아파트 분양이 줄어드는 등 공급 부족의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서 수요자들이 중저가 주택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만약 기준금리가 더 낮아진다면 이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면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변수는 정부의 추가 규제인데요. 이 정부는 집값 불안이 이어진다면 올해 상반기에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을 밝힌 바가 있어서 시장의 반응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재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